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캐나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관세를 100% 때려박은 사건 말이에요. 그냥 100%예요, 100%. 차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는 캐나다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못 붙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캐나다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 가장 빠르게 웃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테슬라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일단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24년에 캐나다 정부, 그러니까 오타와에서 갑자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유는 뭐였냐? 자국 산업 보호도 있었고 중국 전기차의 급격한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당시에 상하이 공장에서 캐나다로 보내던 물량을 완전히 중단해야 했어요. 대신 미국이랑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만든 차들로 캐나다 시장을 채워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됐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새로운 무역 협정이 맺어지면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문을 다시 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활짝 열어준 건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일단 연간 4만 9천 대까지는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있어요. 관세는 6일 1%로 확 낮아졌고요. 아까 100%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 겨우 6일 1%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쿼터가 앞으로 5년 안에 7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초기 쿼터의 절반, 그러니까 약 24,500대 정도는 캐나다 달러로 3만 5천 달러 이하 차량에만 배정된대요. 지금 테슬라 모델들은 이 가격대보다는 높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절반의 쿼터로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테슬라가 왜 유리한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는 이미 2023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를 다 해뒀어요. 상하이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캐나다 전용 사양의 모델 Y를 만들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춰놨던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시장에 맞는 특별한 규격, 안전 기준, 인증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테슬라는 이미 그걸 다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놨다는 얘기예요. 2023년에 실제로 상하이에서 캐나다로 차량 선적을 시작했는데요. 그 해에 밴쿠버 항구를 통해 들어온 중국산 전기차가 전년 대비 460% 증가했어요. 네. 460%요.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 중에 테슬라 물량이 상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4년에 캐나다가 갑자기 100% 관세 폭탄을 터뜨리니까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상하이발 선적을 중단하고 미국 공장하고 베를린 공장으로 공급처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관세가 다시 낮아지면서 테슬라는 언제든지 상하이 공장에서 캐나다로 차량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런 제조 유연성이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해요. 왜냐면 이미 설비도 갖춰져 있고 생산 노하우도 있고 물류 시스템도 다 구축돼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테슬라는 이미 캐나다 시장에서 엄청난 입지를 구축해놨어요. 캐나다 전역에 매장이 39개나 있거든요. 39개요. BYD나 애니아이오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아직 캐나다 시장에 직접 진출도 안 한 상태예요. 판매망도 없고 서비스 센터도 없고 브랜드 인지도도 거의 제로인 상황이죠. 테슬라는 이미 캐나다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브랜드고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깔려 있고 AS 체계도 다 갖춰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장에서 만든 차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테슬라의 라인업 전략도 여기서 빛을 발해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해서 5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차종이 엄청 많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에 비하면 정말 단순한 구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 마케팅도 집중할 수 있고 물류 관리도 쉽고 재고 관리도 효율적이고 소비자들한테 메시지 전달도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10가지, 20가지 모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각각 다 다르게 홍보해야 하고
부품 관리도 복잡하고 공급망도 여러 개 관리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캐나다의 정책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생산 준비 끝, 판매망 구축 끝, 브랜드 인지도 확보 끝, 물류 시스템 구축 끝이니까요.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도 테슬라가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중국 브랜드들이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걸릴 테니까요. 판매망 구축하고 서비스 센터 만들고 브랜드 마케팅하고 현지 인증 받고 해야 할 게 산더미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다 해놨어요. 그냥 상하이 공장에서 배에 차 실어서 밴쿠버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물론 약간의 행정 절차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갖춰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테슬라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요.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 시설 중 하나거든요.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급망도 중국 내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생산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검증됐어요. 미국이나 유럽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원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같은 모델 Y를 팔더라도 상하이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면 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한테 일부 돌려줘서 가격을 조금 낮추면 판매량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든 테슬라한테는 유리한 상황이에요. 캐나다 정부가 왜 이렇게 정책을 바꿨냐,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이 있어요.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있고, 그러려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려야 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들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산 전기차를 허용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한테 선택지를 넓혀주고, 전기차 시장 자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무제한으로 다 열어준 건 아니고 연간 쿼터를 정해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정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협상됐을 거예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 교역 조건들도 재조정된 거죠. 테슬라는 이미 2023년에 이런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거고 지금 그 투자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상하이 공장에 캐나다 사양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 이제 그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캐나다로 차량 선적을 재개하면 2023년처럼 또 한 번 큰 폭의 수출 증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밴쿠버 항구가 또 바빠질 거고요. 그리고 연간 4만 9천 대라는 쿼터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캐나다 전기차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5년 안에 7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물량이죠. 특히 테슬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이 쿼터 안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BYD나 니오 같은 브랜드들이 캐나다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는 테슬라가 사실상 독주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 브랜드들도 캐나다 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테슬라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 기반을 더 넓히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또 다른 강점은 소프트웨어예요. 중국 브랜드들도 하드웨어는 좋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캐나다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할 거고요. 충전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이미 캐나다 전역에 깔려 있어요. 다른 브랜드 차를 사면 공용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데 테슬라는 전용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이것도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결국 이번 캐나다의 정책 변화는 테슬라한테는 정말 타이밍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온다고 테슬라가 딱 그런 케이스네요. 2023년에 미리 투자하고 준비해놨던 게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테슬라가 상하이발 캐나다행 선적을 재개한다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거고 가격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고 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겠죠. 테슬라의 이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략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상하이, 미국 베를린 공장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각 지역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가 정말 영리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태시조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